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여러 가지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홍수민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설렌다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지방자치TV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네, 예. 편안하게 오셨다니 네, 정말 네. 다행인데요. 예, 예. 그럼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짧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네반장 이반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난 별명이 들린 것 같은데 네, 이 네.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또 네, 나오니까 네, 네. 그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즘 축하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정치 부문도 수상하셨고 또 제6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수상에 영예를 안으셨는데 이렇게 대단한 상을 두 개나 수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두 개의 큰 상을 좀 받았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 어깨가 굉장히 좀 무겁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이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저는 항상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민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킨 게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활동은 이런 겁니다. 집행부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을 잘 집행하고 진행하는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정책적인 또 방향 제시도 하게 되는데 제가 특히 주민의 어떤 복지, 건강, 또 안전, 그리고 골목 상권화, 활성화 등 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서 더욱더 잘 하라라는 어떤 격려의 상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더욱더 잘 하라라는 어떤 채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매일 새벽 지역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네. 사실 새벽에 매번 일어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이 시골 출신인데 네. 새벽에 5시면 어김없이 30년 정도 됐거든요. 어김없이 일어나는데 네. 제가 이제 새벽에 주로 많이 이제 활동을 좀 하거든요. 새벽에 주로 이제 주민들을 찾아뵙고 민원 청취도 하고 불만 사항도 이제 접수를 좀 받고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8대 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 신흥동, 화요일 날은 도원동, 율목동 이렇게 해서 이제 동별로 일주일간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만나게 좀 되지요. 그리고 네. 저희 지역구 특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약 30%에 육박하는데 네. 초고령 사회가 된 거죠. 어르신들께서는 보통 새벽잠이 조금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새벽 일찍 나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4시, 뭐 4시 반에도 나오시는데 주로 이제 공원
또 쉼터, 약수터 이런 곳에 나오셔서 3, 4, 5 모이셔서 대화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 찾아뵙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주죠. 네. 소통을 하고 이제 지역에 민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의회 직원과도 소통을 원활히 하시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직원들과 소통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선 직원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되고 한 팀, 원팀이 되는 팀워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이제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좀 갖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어려운 사항도 같이 이제 들어주고 또 부서별로 자주 이렇게 식사를 좀 통해서 또 얘기도 좀 많이 좀 듣습니다. 그리고 농담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 사무과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의회 사무과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우리 의회 사무과장의 책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회 분위기를 가장 좋은 분위기, 가장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의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제 취임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직원분들이 좋아하는 의장님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예. 그 의장님에게 좀 소중한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사전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예. 그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 첫 번째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졸업식 사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요. 네. 제가 지금 37년 전이거든요. 네. 1987년도 2월 10날 졸업식 사진입니다. 네. 제가 졸업상 대표로 졸업증서를 교장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사진인데 네. 그 당시에 제가 3년 동안 반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3년 장학생을 학교 생활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학교 이제 반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회의도 진행도 하고 네. 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 저의 이제 의정 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는 밑거름, 밑바탕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사진이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대표로 저렇게 교단에도 서시고 또 3년 동안 장학생이셨고 또 반장까지 하셨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모범생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의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졌는데 제가 말한 대로 정말 모범생이셨나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도 학생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했던 어떤 기억에 남고 또 친구들한테도 지금 물어보면 그 학생은 그래도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아마 모범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워너비로 삼는 그런 아이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저희 모두 꿈이 있잖아요. 의장님의 꿈은 뭐였나요?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순박한 그런 시골 소년이었었고요. 네. 저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을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취직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갔거든요. 상고를 갔는데 학교 성적도 최고로 좋았고 또 그 당시에 대부분 은행을 좀 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책상 앞에 한자로 은행이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매일 그거를 보고 되뇌이고 여기를 입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었고요. 또 아버님께서 어떤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또 교육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취업 모의고사도 제가 이제 최상위권이었었는데 네. 취업 원서가 오질 않는 거예요. 1년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신탁회사,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원서가 왔었었는데 네. 저희 때는 그 당시 이제 불황이었었고 은행에서 뭐 지원자를 모집을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인천의 이제 저축은행에 취업이 돼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계기가 됐고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큰 인생의 네.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렸을 적 꿈을 이루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스토리도 네. 너무 재밌어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왼쪽이 의장님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십니다. 아, 네, 오른쪽이 의장님이시군요. 네, 네. 네,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처음 네. 은행에 이제 들어가서 네. 그 선배님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네. 아마 청평호수였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네. 이제 저를 보고 네. 머리 파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한번 해볼게 네. 하고 토요일 날 네. 머리 이제 파마를 했고요. 네. 일요일 날 이제 같이 청평호수를 네. 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거의 40년 전 일인데 이 금융기가 은행이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네. 그런 직장이고 집단인데 이제 우선 양복을 검은 양복을 입어야 되고요. 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구두는 이게 불문율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마를 하고 갔으니까 약간 이제 건전치 못하게 네.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점장실에서 부릅니다. 네. 잠깐 들어와 봐라. 그래서 갔더니 여기가 네. 직장 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 네. 누가 파마를 하고 오라고 그랬어? 당장 내일 풀르고 원위치하고 오세요. 네. 이제 점장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 네. 제가 7,000원에 파마를 했던 것 네, 같은데 네. 원위치 하는데 배 정도 이상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슬픈지만 이제 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네네네. 더 큰 이제 아픈 또 기억이 있는데 제가 여길 다니면서 1997년도 12월 달이죠. IMF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대비를 못했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5개 시중은행이 영업정지가 당하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다 쓰러져 나갔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도 회상 절차에 들어갔었고 웬만한 건설 회사 같은 경우 다 무너졌고 부도가 났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한 약 30%대의 고금리 정책인데 버텨나갈 수 있는 기업사가 없었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 또 아픈 기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 아픈 추억도 있어서 제가 저 사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사진 한 장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예. 정말 화목한 가족 사진인데 이건 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사진인가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이제 분신이 태어난 첫 아들의 돌 사진인데요. 네. 아내를 만난 지 네. 100일 만에 결혼을 하고 이제 네. 아들을 낳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아내를 제가 언제를 봤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처음 아내를 봤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굉장히 왜소했고 또 인형 같았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18년 후에 그러니까 장모님 이제 환갑 잔치에 네. 제가 사회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네. 사회를 잘 봤나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아내의 이제 외삼촌께서 사회를 본 이후에 끝난 다음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자네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 자리에서 불러요. 네. 불러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된 계기가 그런 계기인데 처갓집이 이제 시골의 동네 한 동네 바로 넘어가면 네. 거기가 또 처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됐고 등등 하니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빨리 잡자 했는데 100일 만에 잡았었습니다. 네. 근데 100일 만에 잡았는데 결혼식장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인천에 상공회소에서 배려해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들을 첫
이제 돌 때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네. 예. 네, 반대로 아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네, 네, 된 네. 거죠. 근데 예. 의장님께서 말씀을 예. 이렇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왜 그분께서 그렇게 빨리 추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의장으로서 네. 가장 중요시하는 현안 사항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네.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요새 이제 우리 중구가 가장 큰 현안 사항이 있는데 올 1월 9일 날 행정체제 개편 네.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중구가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 국제도시가 있고요. 또 인천 내항에 있는 월미도가 있는 원 도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데 2026년도 7월 1일이면 영종구는 분구가 돼서 영종구로 탄생을 하고 중구 원도심은 동구랑 합구가 돼서 제물포구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종국제도시하고 이 원도심은 또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구가 매년 7천에서 8천 명씩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평균 연령이 34.5세인데 세종시보다도 평균 연령이 더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구 원도심은 1883년 개항이 됐던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고요. 또 재개발이라든지 네. 건물 어떤 노후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재개발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2026년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영종은 영종 나름대로의 맞춤형 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네. 이 또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행정 어떤 서비스, 질 좋은 행정 서비스,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2026년도 7월 1일이면 중구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헤아려 보면서 나중에 완벽하게 행정체제가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 또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부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봤는데도 이리저리 바쁜 일들이 많으실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명함에 네네. 동네 반장, 이 반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 거죠? 뭐 마음에 든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이름인데요. 동네 반장, 이 반장이라는 어떤 닉네임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동네 반장, 이 반장처럼 더 편히 친근하게 다가서고 네. 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청취도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동네 반장, 이 반장이라는 이름을 좀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2017년도 10월 달부터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선배 정치인께서 내가 시의원에 나갈 테니까 구의원, 기초원에 나가라. 그때 네.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정치 정당 활동이라든가 정치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네. 정치를 하게 되니 저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별명이나 닉네임으로 해서 좀 강의를 좀 시키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네. 대히트를 쳤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구는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름을 자주 만나 설명해드리 이름을 금방 까먹어요. 네. 그런데 동네 반장, 이 반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반장, 동네 반장, 이 반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도 지역의 어르신들은 90% 이상이 이름보다는 동네 반장, 이 반장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정도로 책임감의 네. 어떤 대명사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동네 반장, 이 반장이라는 닉네임은
잘 붙였다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잘 붙이신 것 같은 네, 게 네. 저도 지금 외웠어요. 네. 동네 반장, 이 반장. 예. 그리고 뭐 네. 회장, 대장 이런 단어보다 네. 반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네, 네. 친근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의장님께서 지난 6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예. 쓰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네. 사실인가요? 예,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뭐 주말이나 네. 공휴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즘도 보통 60통에서 100통씩 전화를 좀 받는데요. 네. 예, 뭐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제 연락이 오고 민원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좀 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휴가를 이제 못 갔던 그런 원인도 됐었고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해외 비교 시찰도 가고 네. 국내 선진지 이제 시찰도 좀 가게 됩니다. 또 그런 쪽으로도 휴가 대체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쁜 일도 있고 해서 네. 6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었는데 네. 올해 8월 2일 날 네. 딱 하루 집사람하고 오. 휴가를 하루 썼거든요. 네. 썼는데 그때 이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집사람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갖고 또 네.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만 더 네. 개인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어떻게 하루를 또 알차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지난 이제 10월 10날 정말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날인데요. 한강 작가가 우리 한국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노벨 문학상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과연 언제 누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해서 우리나라 문학이 네. 이제 세계화의 중심이 됐고 또 우리나라 문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제 생각은 10월 10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하루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의장이 된 이후에 부모님을 좀 바쁜 일정으로 해서 2번 정도 뵀던 것 같아요. 부모님 댁에 가서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친구들이 네. 책보다는 영상을 좀 선호하는 네, 네, 경향이 네. 있잖아요. 예, 예. 요즘엔 조금 달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딱 2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독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행을 좀 많이 갔으면 그렇게 추천하거든요. 책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에 축적된 경험이 다 그 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은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그리고 그리고 싶은 의회 모습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하고 어떤 소통,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소통도 하고 협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정말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드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연구라든가 교육, 연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는 의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가장 행복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서로 소통하고 협치가 잘 되는 이런 어떤 의회, 이런 의회를 만들고 싶고 또 그런 의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또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의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네. 많이 공유해 주셔서 오늘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동네 반장으로 남고 싶다는 이종우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구 주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종우 중구의 의장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동네 반장, 이 반장에서 많은 성원과 응원, 격려를 해주셔서 중구 반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조그만 목소리에도 경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 발전과 중구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